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편입 연고대 전문가 임국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한, 솔직한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자,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선생님하고 총 기간으로 따지면은 얼마 안 되는데 사실 2해 동안 공부를 했던 친구예요. 자, 연대와 고려대를 모두 동시 합격한 김준범 학생을 초대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자, 이제 무슨 얘기를 좀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논술 준비하고 그 전에 이제 편입 자체를 준비하고 학과를 결정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좀 고민일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준범이가 이제 첫 해에 선생님하고 2018년도에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준비를 굉장히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너무너무 꼼꼼하게 준비했고 질문도 엄청 많았고 이 친구가. 그래서 뭐 과제해오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복습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좀 더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하는 친구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았던 친구예요. 그래서 첫 해에 무조건 붙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학과도 그 전적대에서 학과가 동일한 학과로 첫 해에 준비를 그쵸. 했었죠. 첫 해에 그랬어요. 그 네. 정치외교였는데 정치외교로 둘 다 정치외교로 집어넣나? 연고대 그렇죠. 모두? 연대도 음. 아니요. 첫 해는 음. 연대는 언더우드를 썼던 아, 것 맞아, 같고 맞아. 막판에 영어 언더우드. 논술로 맞아, 바꿨고요. 맞아. 막판에. 예,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음. 정치외교를 썼었죠. 그것도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 언더우드 막판에 결정한 선생님하고 고민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 맞아요.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었는데 그때 예. 왜 그랬죠? 그냥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네, 원래는 맞아, 맞아. 그랬어요. 진짜 그냥 영어 강자가 장난 논술이 아니었는데 진짜 그 영어 정도는 진짜 아니었어요. 최고의 영어 논술을 진짜 갑자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친구가 누가 붙었다고 그러지 않았었어? 예, 친구가 영어 어. 논술 제가 원래 편입을 사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하게 된 계기도 이제 저랑 동갑인 어떤 친구가 저보다 1년 먼저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음. 대학에 편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충격이지 그러면. 그냥 뭐 너 정도 실력이면 그냥 대충 써도 붙어 이래 가지고 그 친구 탓입니다. 예. 그렇죠. 그 친구가 갑자기 바람을 넣어가지고 예. 이 친구가 저랑 논술을 잘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원서 쓰는 막판에 연대를 언더우드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는 영어 논술이야. 그랬더니 뭐 제 친구가 붙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제 고대는 집어넣고 연대를 언더우드로 맞아 기억나네. 예. 그래서 이제 첫 해에 쓴 고배를 두 번 얘기했구나. 쓰디 쓴 너무 쓰디 쓴 잔을 마시고 너무 썼죠. 결국에는 이제 첫 해 보통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뭐가 있냐면 첫 해 너무 이 친구가 가능성이 이제 너무 잠재력이 뛰어난데 첫 해에 시험장에서의 그 굉장히 그 이 포텐셜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으면 어 사실 이제 합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때 아마 준범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집 식구들도 기억을 하는 게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시험에 뭐가 나왔고 나는 어떻게 썼다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사실 합격 불합격의 여부를 떠나서 그냥 좀 어떤 심정으로 시험 끝나고 나서 전화를 하게 됐어? 그러니까 많이들 전화하거든요. 왜 전화했니? 사실은 음. 솔직히 음. 말하면 연세대 논술, 영어 논술을 보고는 붙을 줄 알았고요. 음. 고려대 논술을 보고는 떨어지겠다 싶었어요. 어? 근데 말 너무 잘했는데 그때? 근데 얘기를. 그와 음. 별개로 음. 일단은 이제 얘기를 해 봐야겠다. 이렇게 음. 쓴 방향이 음. 맞는지. 음. 그래서 음. 전화를 드렸던 거고 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각 대학이 요구하는 논술의 대략적인 유형에 맞춰 쓰는 거랑 음. 그 내용은 똑같은데 음. 아다르고 어다른 거라서 내 표현을 음. 어떻게 썼는지는 또 그렇지. 다른 문제라 맞아. 또 다른 가지고 문제지. 근데 고대 같은 경우는 핵심은 쓴 것 같은데 음. 음. 표현을 완전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었고 음. 그리고 제가 첫 입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떨었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정말 펜이 이렇게 쥐어 있으면 정말 손이 이렇게 떨릴 정도로 정말 그렇게까지 떨어본 적이 그런 없을 얘기 또 처음 정도로 들었네. 예, 그래서 정말 논술 다 원고지가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작게 잘 쓰다가 음. 나중에는 막 한 칸에 막 거의 뭐 휘갈기듯이 아니 그 시간 내내 떨려? 예, 정말. 그랬구나. 근데 물론 다음 해는 별로 안 그랬어요. 다음에 다음에는 별로 안 역시 두 번째가 그랬는데 아니야. 근데 첫 번째 해에 첫 정말 번째. 그 음. 긴장감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 이제 이 친구가 처음에 시험 보고 나서 연락을 했을 때 그 시험 어떤 게 나왔었고
어떻게 내가 글을 썼다. 이제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사실 이제 글로 실제로 쓴 거하고 말로 하는 거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내가 썼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전달을 할 때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잘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알맹이를 내가 썼는지 느낌이 대충 오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됐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주변에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 이제 이 친구랑 통화를 할 때 들었기 때문에 야, 저 녀석은 말 진짜 잘한다. 됐겠네. 근데 다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떨어져서 저도 사실 되게 충격이었고 아, 강의를 그만둬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 해에는 그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 다음 해에 다시 도전을 하겠다고 이제 연락이 와서 준비를 이제 막판에 했는데 재도전을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나 이런 거 재도전하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편입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음. 애초에 편입을 처음부터 재수할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이제 음. 어쨌든 편입학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편입을 하면 3학년 1학기로 들어가는 거고 음. 2학년 2학기를 최소한 수료 예정은 돼 있어야만 그치. 지원이 가능하기 그치. 때문에 한 번 떨어지고 복학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엔 편입학이 결정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면 추가로 이수한 학점들이 그 합격을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새로운 학교에서 인정을 못 받을 거기 때문에 좀 학점을 날리는 셈이에요. 그렇지. 등록금 학점을 수험료 날리는 많이 셈이에요. 날리는 셈이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조금 어려운데 저는 어쩌다 보니 그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인턴하는 친구한테 인턴이라는 아이디어를 듣고 지원을 해서 우연히 됐기 때문에 학교를 돌아가지 않고도 그 편입 1년을 기다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하게 된 거긴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편입 재수를 왜 했냐라고 하면 저는 그냥 기회가 남아 있을 때 최대한 해봐야겠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예, 그치. 지금 아니면 언제 하냐. 맞아요. 이런 그리고 뭐 좀 아쉬움도 솔직히 남았고요. 음. 당연히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는데 떨어지다 보니까 아 이번에는 정말 뭐 좀 더 유리한 과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과 딱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정말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좀 재수를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정치외교 선택해서 첫 해 지원했을 때는 네. 뭐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전적대하고 동일한 과면 좀 유리하겠다라는 계산? 그렇죠. 의 결과. 네. 그래서 사실 자소서도 선생님이 같이 봐줬는데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이 친구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뭔가 활동한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자소서 같은 거 물어볼 때도 저는 활동이 없는데 어떡하나요? 활동이 이렇게 많아도 떨어져. 그래서 활동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어떤 학과를 지원을 할 때 그 과에 대한 어떤 진솔한 솔직한 어떤 의지 내가 뭘 하고 싶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과를 바꿨죠. 다음에. 경영을 선택을 해서 그래서 이게 저도 생각을 했던 게 경영을 많이 뽑으니까 얘가 된 건가. 논술의 실력은 그대로인데 그때 정치외교 몇 명 뽑았었지? 그때 정치외교가? 그때 정치외교가 2명인가 3명인가 뽑았던 2명, 것 3명. 같은데 경쟁률이 50대 1을 넘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네. 근데 경쟁률 자체로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경쟁률은 큰 경영이 차이 없어요. 9명, 10명 뽑는다고 해서 경쟁률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만큼 더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경쟁률 자체는 보편적으로 한 50대 1 정도 보는 게 그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경쟁률을 그걸 뚫었다는 거는 결국에는 1차를 붙고 나서 그 2차를 준비할 때 진솔함이 차이를 조금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논술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술 맞아요. 준비 기간으로 따지면 첫 번째 해 얼마나 첫 번째 해가 5, 6개월 정도 됐던 것 몇 같고. 월에 들어왔죠? 그때 재학 중이었어요, 그죠? 네. 제가 첫 번째 한 5, 6개월 제가 보기엔 한 7월? 6월쯤에 들어왔던 것 7월, 같은데 6월, 그게 6월이나 이제 7월. 2019학년도 입시니까 2018년이죠. 이제 제가 2학년 2학기를 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한 5, 6개월을 다녔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인턴을 한창 하고 있었던 그때 이제 마지막에 또 제가 그 연말에도 인턴 하나 바빠가지고 맞아요. 진짜 바빴어요. 네, 그래서 일하면서. 미리 되게 일찍 오지는 못했고 한 10월, 11월 이때쯤 다시 와서 그쵸. 시험 막판 파이널을 파이널까지. 진짜 열심히 했죠, 막판에. 네. 일하면서 공부 어떻게 했어요, 그때? 아 이게 그게 월화수목 금토일 다 출근하는 아니 그쵸. 금토일이 아니구나. 월화수금 월화수목금 다 출근이었죠. 그러니까 출근하고. 제가 저기 역삼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집에서 1시간 10분 정도 걸렸거든요. 매일 9시까지 출근하고 6시까지 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 있는 날은 열심히 뛰어가지고 학원 와가지고 맞아. 그나마 여기가 강남이니까 맞아요. 가능했지. 그랬던 것 다른 곳이면 안 됐을 것 같고 그랬어. 와서 수업 듣고 집에 가서 또 복습하고 또 수업 없는 날에는 솔직히 회사에 야근한다고 얘기하고 미팅룸 하나 잡아가지고 여기서 논술 쓰고 있고 이랬던 적도 그치. 솔직히 있어요. 예, 어쨌든 너 뭐 회사를 이용하라. 뭐 이런 거는. 그쵸. 퇴근 시간 엄청난 이후엔 팁을 사실 지금.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그렇지. 예, 정말 그랬을 정도로 조금 빡세게 생활을 했었죠. 맞아. 일하는 척하고 자소서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기억이 나네.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건가? 아니 그만큼 이제 뭔가 시간을 쪼개서 썼다라는 게 네. 그때 제가 가르치면서도 좀 느껴졌고 이 녀석이 나보다 바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산 거에 대한 이제 보상을 좀 받아서 너무 저도 기뻤고 이게 또 과를 오히려 전적 때랑 다른 과를 썼는데도 그쵸. 괜찮았다라는 게 혹시 그 수업 경영에 해당되는 수업을 몇 개를 들었었나요? 하나도 들어본 적 없어요. 하나도. 네. 그것도 되게 고민 많이 하거든요. 저는 학과를 옮기려고 하는데 그 학과에 해당되는 전공을 하나도 안 들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도 안 들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들었는데 본인이 진짜 회사를 다니면서 경영학에 대한 어떤 학업적 열망을 제대로 표현했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그래서 좀 나중에 더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좀 현준생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이게 1차 논술 100%라서 막 논술만 잘 쓰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1차적으로 보면은 그치. 그런 틀린 말은 아닌데 좀 명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지원하실 필요가 있어요. 확실하게. 그게 나중에는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면접에 다 드러나요. 그렇지. 한마디 맞아요. 한마디에 그게 묻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왜 하고 싶으신지가 정말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경영의 경자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회사 2개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재밌네 싶고 제가 기존에 정치학을 하고 싶었던 것도 명확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의미 있고 더 재밌는 일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경영으로 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현준생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저도 그런 생각을 항상 하는 게 이 전적대랑 동일한 과가 자기가 전공을 제대로 알고 있어서 정확하게 좀 전공에 대한 지식을 조금 어필할 수 있는 거는 좋긴 하나 이게 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게 네가 그 과를 공부하고 싶으면 그 과에 있으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맞아요. 연고대로 이제 오는 이유가 진짜 그럴 때는 더 명확해야 돼요.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되게 훌륭하시고 그러니까 본인의 학교를 비판하면 안 되시고 내가 이 학교도 충분한데 거기서 이제 만족하지 않고 나는 더 공부하고 싶다. 그렇죠. 그런 어떤 명확한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 그때 정치외교에 대한 어떤 깊이는 학업적인 얘기가 나오지는 못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학업적인 얘기는 네, 거의 학업적인 없었어요. 얘기가 없었고 사실 이제 그 본인이 했던 스펙들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좀 많이 나왔어서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 편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전공을 그러니까 이거를 입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득해야 될 게 2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어차피 똑같은 전공 할 거라면 학교 굳이 왜 옮겨야 돼? 에 대한 명확한 답이 첫 번째 있으셔야 되고 2번째는 전공을 다른 걸 선택하실 거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전공들은 지금 본인 대학에도 있어요. 그러면 왜 전과 대신에 편입을 선택했니? 라고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명확하게 가지고 가시는 게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혹은 뭐 전과가 안 되더라도 안 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성대나 이런 학교들. 전과가 안 되니까 나 이동을 한다. 이거보다 복수 전공도 할 수 있는데 그죠. 네가 노력을 하면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굳이 학적으로 옮기는 이유에 대한 어떤 타당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또 얘기를 할 게 편입 이제 막상 이제 해보니까 시작하기 전에 알고 있던 것과 해보고 나서 지나고 나니까 좀 알게 되는 어떤 내가 편입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으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논술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글 쓰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말 좀 잘해. 내가 평소에 글 좀 잘 써. 이런 분들은 그냥 뭐 대충 가서 보지 뭐 그냥 유형 한번 보고. 말빨이 있는 친구들. 네, 특히 말빨 요게 잘 되는 그치. 친구들이 그 자신감이 넘치는데 그 자신감은 좋은데 이제 꼭
말 잘하고 글 잘 쓴다고 편입 논술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게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말을 엄청 잘하거든요. 아, 이 친구가. 민망해. 오자마자 말을 너무 잘해. 갑자기 등장했는데 질문도 너무 명쾌하게 하고 그래서 이 친구는 남다르다. 교수님인데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보시다시피 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네. 그거랑 좀 맥락이 다른 거죠. 네, 정말 음. 그렇게 생각하면 좀 큰 오산인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편입 논술은 이게 그냥 글쓰기인 건 본질적으로는 맞는데 이제 대학마다 요구하는 좀 유형들이 좀 그렇죠.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관통하는 그 핵심이 뭔지를 먼저 좀 이해를 하고 그 요구하는 그 제시된 뭐 지문들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내 글을 표현할 것인가를 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정말 이도저도 아닌 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게 첫 번째 그쵸. 제가 좀 실제로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 것 같고 실제로 해보니까 논술이 이런 거다. 혹은 편입은 이런 거다. 그 전과 후가 좀 다를 것 네. 같은데. 아, 그리고 두 번째 그 중요한 오해가 뭐냐면 이게 좀 난감한데 논술은 독학할 수 있다라는 말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독학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걸 물어봐요? 예, 정말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 진짜로? 왜냐면 근데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솔직히 대학생들이니까 돈도 없잖아요. 대부분 용돈 맞아요. 받고 그럴 텐데 부모님께 손 벌리기도 좀 그렇고. 내가 논술 강사니까 나한테는 안 물어보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맞아. 이 식당 가가지고 맛있어요? 물어보면 다 맛있다고 그렇죠. 하잖아. 그렇죠. 맞네. 네, 근데 이제 물어보네. 수강생들 그런 입장에서는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럼 물어보는구나.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물어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마어마하다. 대학생인데 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 좀 솔직히 학원 간 다음에 시간도 써야 되고 이렇고 독학은 내 마음대로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아까 제 얘기한 좀 경제적인 사정에 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 학원비가 비싸. 네, 학원비가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비싸기 비싸. 때문에 근데 뭐 학원이라는 곳이 어쨌든 정보를 대신 모아다가 주고 뭐 노하우도 다 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값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와 별개로 수강생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건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독학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캔낫의 문제라고 물어보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할 수 있다 없다는 할 수 있다요. 근데 굉장히 극소수의 사례인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이 독학이라는 건 뭐 인간을 가지고 독학을 하든 아니면 어떻게 자료를 구해서 혼자 그냥 해보든 엄청난 자기 통제력과 그리고 정말 많은 정보 서칭과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라면 할 수 있다지만 굳이 다니는 게 좋나요? 다니지 않는 게 좋냐고 라고 물으면 무조건 다니는 게 좋죠. 이게 편입은 정보의 독점이 굉장히 심해요. 일반적인 대입처럼 막 정보가 여기저기 다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좀 한번 이미 뭐 최근 당장 작년도 연세대학교 편입 논술 문제를 보려고 해도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 꼭 우리가 독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모든 학교 자체에서 오픈을 안 해. 네, 맞아요. 오픈을 안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파괴돼 있어서 맞아요.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은 이만큼 알고 맞아요. 모르는 사람은 아주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학원이 정보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이 연대, 고려대, 경희대 뭐 맞아요. 논술을 보는 모든 대학들이 자기 거 공개하지 않아요. 공개를 안 해요. 그렇다 보니까 왜 이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강생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학원들만이 복귀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제 이 학원들이 뭔가 되게 배타적인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 그렇진 아니에요. 않죠.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없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글쓰기를 혼자 할 수 있냐. 이게 나 혼자의 그 잘못된 거를 내가 스스로 그 즉시 캐치하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그렇죠. 스스로 저도 그냥 간단하게 일기를 쓰는 습관이 고등학교 때부터 쭉 일기를 쓰는데 내가 쓴 일기를 그냥 지금 당연히 고등학교 때 쓴 거 보면 토하죠. 근데 당연히 한 일주일 전이 아니라 한 이틀 전에 쓴 것도 그날은 심취해서 역시 나는 미쳤나 봐. 이게 등단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쓰는데 며칠 있다 보면은 왜 이렇게 썼지? 그죠. 찢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글을 써서 이게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바로바로 캐치해서 이거를 교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뭐 그것 당장 때문에. 지금 현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대학생이시니까 그렇지. 학교에 레포트 내려고 할 게 많아. 예, 맞아. 오늘 썼는데 내일 아침에 다시 읽으면 이상한 부분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쵸.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학원의 가치는 솔직히 정보도 있지만 어쨌든 나 혼자는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오류나 개선점들을 좀 옆에서 봐줄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게 좀 중요한 장점인 것 같아요.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 혹시 트레이너 붙여서 네, 해봤어요? 해봤죠. 네, 진짜 해봤는데 저는 이제 강사잖아요, 직업이. 제가 막 첨삭도 하고 막 난리를 치면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이 낸 수강료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든 에너지에 비해서 트레이너가 하는 일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 더, 뭐 이걸 시키는데 저 뭐야?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저 사람 날로 먹는데 돈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 더를 했을 때 운동이 되는 건데 네. 혼자서 하면 하다가 여기까지 네. 만족하죠. 그러니까 그게 옆에서 그런 어떤 동료와 좀 해야 된다라고 좀 지도를 해주는 거, 방향성을 좀 끌고 가주는 거 이런 게 좀 사실은 필요하긴 한 것 맞아요. 같아요. 그 푸시가 되게 중요한 것 그렇지. 같아요. 특히 옆에서 이제 푸시해주는 논술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논술이 네. 첨삭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얘기 좀 궁금했었고 네. 편입 연고대 할 때 뭐 이건 꼭 해야 된다 혹은 이건 하지 말아라 뭐 개인적인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게 있어요? 아, 음, 사실 저는 뭐 꼭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음,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기보다는 음, 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각 대학별로 좀 얘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고 음, 약간 좀 관대한 사람의 입장에서 음, 약간 오히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라 생각하세요. 뭐 연세대를 가든 고려대를 가든 선택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 내가 이 대학들이 뭐 내가 어차피 골라서 가겠지만 니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써줄게. 음. 이런 마인셋으로 각 대학이 요구하는 것들이 뭔지를 좀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그거에 저세상 맞춰서 마인드를 가져라라는 예, 얘기네. 오히려 그치. 오히려 내가 절대자인 것처럼 그렇지. 자신감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 그게. 그게 자신감이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써주려면 맞춰서 써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려면 그만큼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아, 고려대는 예를 들어 뭐 민주주의, 공동체 뭐 이런 되게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아, 이런 것도 되게 그치. 중요시하는구나. 자주 출몰하는 네. 막 단어들 대립 있죠. 구도가 있잖아요. 뭐 그쵸. 공동체 대 개인주의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 얘네들은 어차피 항상 이분화를 해서 요거를 비교하게 만들겠구나 라는 생각 항상 가지고 있고 연대는 좀 더 분석적이고 약간 비교를 되게 좋아하니까 맞아. 아, 이거 통계적으로 내가 상관관계란 뭔지 뭐 이런 좀 조금 그 지식들을 조금 쌓아놓을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학습을 해놓고 나오면 곧바로 적용할 수 있게. 그렇지. 그런 뭔가 대학별로 선행 준비를 조금 다르게 유형화해서 해보는 그런 작업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네. 게 애들이 그래서 암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암기가 결국에는 암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뭐 대립되는 어떤 가치들이 나온다거나 이런 게 암기가 되는데 처음부터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걸 가지고 암기를 하면 그걸 못 써먹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못 쓰죠. 네. 좀 이렇게 많은 어떤 논제에 대한 경험치가 있어서 그 경험치를 토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요. 연고대. 그러니까 딱히 뾰족하게 뭐라고, 야, 차이가 뭐니라고 딱 얘기했을 때는, 그냥 시간? 표가 나온다? 영어 지식 나온다? 이게 되게 단편적으로밖에 얘기가 안 돼요. 근데 그죠.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논술을 합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준범이가 얘기한 포인트는 자주 좀 해보면 그 학교들이 좋아하는 어떤 키워드나 주제들이 있다. 뭐 맞아요. 이런 네.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내가 논술을 합격을 해서 연대를 갈까 고대를 갈까 내가 선택자의 입장이 될 거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좀 물어봅시다. 둘 다 붙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직도 그 순간이 기억이 나거든요. 진짜로 그 두 번째 최종 합격까지 두 학교가 다 그러니까 그 시간차를 두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연고대가. 근데 두 번째 학교까지 합격을 했을 때 이제 고대 붙고 약간 이제 제 심리적인 어떤 그 느낌이 연대가 붙기가 더 힘들어요. 느낌이. 이게 왜 그러냐면 합격자가 더 적어요. 제가 가르쳤던 수강생 중에. 그러니까 그리고 시험 문제가 더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연대에는 솔직히 나도 기대를 안 했어. 왜냐면 이제 고대 붙어서 다 이루었다. 내가 준범이의 어떤 그 마음의 빚은 다 이제 나 하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는 거야. 이 인간이 미쳤나? 그러고 혹시 이쯤 전화 오면 합격한 거거든. 그래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너무 제가 기뻤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간 거지. 어디를 갈 것이냐.
결국에는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고 제가 옆에서 배나라 감나라 할 수 없죠. 그래서 결정을 기다렸는데 연세대를 선택했어요. 그 이유가 네. 뭔지 이게 진짜 연고전이야. 그래서 말 그러네요. 잘해야 돼. 아, 그러네요. 그렇지. 분명히 편준생 여러분들 선호가 있으실 그렇지, 텐데. 그렇지. 개인적 선호가 있어. 예. 아, 근데 일단 깔아줘야 될 건 여러분 일단 어디다 붙으면 가실 거잖아요. 그렇지, 그죠? 어디다 예. 붙으면. 그러니까 근데 이럴 수 있잖아. 둘 다 붙었을 때. 미치지. 그리고 학과도 똑같아. 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면 또 그것도 안 되겠구나. 나 국문과 출신인데, 국문과 경영, 그러면 아무래도 국문과보다는 경영이 취업이 잘 되잖아.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경영 선택할 것 같거든. 음, 근데 이제 둘 다 똑같아. 경영이야. 예, 예. 고민돼. 그쵸. 어떻게, 고민되죠. 왜? 아, 저도 사실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저를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저는 원래 진짜 고대파였어요. 그래. 저는 맞아. 고대파였어. 밑도 끝도 없는 맞아, 고대파였어요. 맞아. 아, 진짜 무슨. 정외과 느낌 아시잖아요. 네. 약간 그렇잖아요. 네. 그냥 저는 고대. 사회과학 쪽을 원래 공부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솔직히 사회과학 쪽은 저는 고대를 연대가 못 따라온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들도 고대 교수님들이 꽤 있으셨고, 맞아. 고대가 좀 파워풀하지 그쪽은. 네, 사회과학 쪽은 저는 확실히 고대가 우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영 쪽으로 오니까 이제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정치외교를 둘 다 붙었다 그러면 고민 없이 고대를 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경영이다 보니까 조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역시 학과로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정답은 통학 거리입니다. 네. 제가 거리가 가까워. 제가 신촌 근처에 살기 때문에 제가 고대를 왔다 갔다 하려면은 솔직히 지하철이랑 뭐 왔다 갔다 걷는 시간까지 진짜 하면 정말 굉장히 1시간, 1시간 얘기네요. 10분이에요. 정말 그거였어요. 걸을 찌르는 핵심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가까운 곳. 1번 순위는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교수님들이나 뭐 학과의 수준이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같으면 그리고 수준 차이가 크게 난다고 감히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대학생을 조금 더 그래도 2년 하셔야 되는데 그 뭐 땡기는데 골라라 이 얘기예요. 그쵸. 예, 그냥 땡기는 데 가세요. 예. 그 제가 이 자리에 사실 고대 경영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이 친구랑 사실 2018년도 첫 해에 네. 같이 준비를 하고 그 친구는 붙고 이 친구가 떨어진. 그리고 이제 전적대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친구가 전적대가 더 인서울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연고대 중에 경영이니까 고대를 택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였냐면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 제대로 된다. 스타트업 지원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은 되게 많이 해줘요. 실제로 제가 지금 스타트업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학교로부터 한 500만 원 이상 초기 자금 지원을 받고, 아름답네. 이제 그 이후에도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지금 대학들이 되게 정부랑 같이 스타트업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근데 모르겠어요. 사실 제3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절대적인 막 액수 차이도 있고 뭐 이러니까 어느 한쪽이 더 낫다고 볼 수 있겠지만 걔네가 20억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20억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차피 어렵고 모든 게 여러분 역량에 따라 달린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한 판단보다는 그냥 여러분들 편하시는 곳, 더 좋은, 더 끌리는 곳 그냥 그렇게 가시는 게. 근데 또 제가 객관적인 좀 한 발 떨어져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연대를 선택한 친구는 주변에 선배들이 연대가 많아. 그리고 고대를 선택한 친구는 부모든 누군가가 고대가 많아요. 그 결국에는 서로 똑같은데 내 편으로 끌고 오려고 해서 파란색, 빨간색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요, 않나? 솔직히.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게 제가 일했던 회사들에는 연대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이건 무슨 연대 받치야 싶을 정도로 진짜 연대가 많았고. 그럼 당연히 연대 추천하지. 네, 그리고 다만 제가 대학교 때 활동해서 영어 토론에는 고려대가 꽉 잡고 있었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편입 전에는 고대, 완전 무조건 민족고대지. 민족고대죠. 근데 이제 막상 또 일을 해보니까 이거는 연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토론 쪽은 뭐 경영이랑 관련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일하는 건 이제 실제로 회사에서 일해보는 건 경영이랑 좀 더 관련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 분들이 연대가 많았던 게 조금 기여한 것 같기도 해요. 다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통학 거리였다. 네. 아름답네요. 여러분 단순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아프네. 네. 진짜 그 전적대 얘기를 좀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해볼까요? 그 전적대에 대한 고민과 걱정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 합격한 친구들의 풀이 실제로 상위권 대학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중하위권 대학들도 상당히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합격하고 나서는 이렇게 전면에 나서지를 않아요, 사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촬영을 하겠다 그러면, 나 안 한다고. 보통 그래요. 왜냐면, 알리지 말라. 그냥 막판에 연고대임만을 알리고 싶은 거지. 사실 내가 전적대가 이렇다. 근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했다. 하기가 싫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2018에 이 친구랑 같이 준비했던 이 친구가 전적대는 훨씬 좋은데 이 친구는 떨어지고 이제 다른 친구가 이제 붙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전적대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전적대가 한국외대죠. 네, 그렇죠. 외대. 한국외대, 네. 그 서울 캠퍼스 네. 한국외대인데 외대도 참 좋은 학교인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외대에 다니는 친구들이 편입하러도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왜 몇 년 전부터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왜 외대도 좋은데 왜 그리고 또 이것도 외대도 좋은데 왜 편입을 생각했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연대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막 캠퍼스를 누비거나 그러진 못하겠지만 아깝다. 그래도 뭐 빨리 끝나야 되니까 빨리 끝나면 누릴 수 있겠죠. 연대를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만족스러운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솔직히 말하면 외대 분들이 왜 말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운데 외대 분들이 왜 굳이 편입을 열심히 준비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있겠어? 글쎄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재수하는 심리랑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재수를 했었는데, 재수도 많이. 네, 재수 진짜 많이 하죠. 솔직히 한국 같은 이제 교육 체계에서는 서열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뭐 그게 편입이 됐든 뭐 재수가 됐든 다들 한 번씩은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 괜히 재수해본 사람들이 혹은 재수학원 강사들이 막 나와가지고 재수하면 성숙해지고 막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재수를 안 하자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그래. 예, 막 이렇다 진짜로. 보니까 그냥 뭐 한 번쯤 해봐도 한 괜찮지 번쯤 이런 해봐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개인마다 목표는 아마 다르겠죠. 근데 이제 그냥 전 외대생으로서 슬프네요. 전 외대생으로서 제가 왜 편입을 계속했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재수했던 이유랑 좀 이유가 맞닿아 있어요. 제가 원래 재수를 선택했던 이유는 맞아. 수능 헷갈리니까 이 친구는 편입도 재수를 했고 수능도 재수를 했죠? 이 수능 재수는 어떻게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맞아. 삼수를 할 수도 있었는데 왜 또 편입으로 갈아탔대? 그쵸. 제가 원래는 이제 재수를 선택한 이유가 사실 저는 외대가 마음에 안 들진 않았어요. 저는 외대 좋긴 했어요. 외를 안 들었? 아니 맨 처음에 현역 때. 그러니까 만족했대요. 현역 때 맨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 외교관을 하고 싶었는데 외대가 외교 쪽이 세요. 진짜 세고 글로벌 쪽과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외교 쪽을 하기에는 외대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재수를 했던 이유는 외대 때문이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주변 친구들은 정말 내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봤어. 이 정도로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어. 이러는데 저는 약간 나는 그래본 적이 없는데? 이런 뭔가 최선을 다해보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적당히 했는데 최선이란 게 뭐야? 또 외대로 갔어? 이러면 이렇게 비춰지는구나. 엄청 플렉스인데? 아니요. 그렇죠. 이거 보기에 따라서 엄청 반발이 막 댓글 장난 아닌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근데 그럴 수 있겠어. 네, 그러니까 사실 노력이 어디가 최선이냐는 되게 주관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운이 좋았다고 얘기해. 운이 좋았어요. 그래, 운이 좋았어요. 제가 외대 운이 들어갔는데, 운이 좋았는데 감히 좀 노력했다고. 그냥 운이 좋아서 갔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되게 제 스스로 저를 돌아봤을 때 수험생 시절에 정말 이때만큼 최선을 다해서 산 적은 없다 라는 그런 걸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도 한 번은 좀 그런 시기가 있어야지 싶어서 그런 것만 느끼려고 재수를 했는데 느끼기만 했지. 네, 정말 느끼고 나왔어요. 느끼고 나왔어. 정말 결과가 없었어요. 그렇죠. 느끼고 다시. 네, 그래서 제가 외대를 안 돌아가고 싶어진 게 그게 이제 재수를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노력을 더 해보고 싶어서 떠났지만 결과가 안 돼서 돌아오니까 계속 외대 캠퍼스를 볼 때마다 밟을 때마다
너가 떠나려다 실패한 거, 밟고 떠나려다 싶지. 실패한 거, 떠나려다 실패한 거 이렇게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학교를 다니는 2년 동안 정말 학교 수업 듣고 집에 가고 수업 듣고 집에 가고 수업 듣고 집에 갔어요. 정말 학교에서 무슨 학생을 남다거나 무슨 그 학교에 좋은 무슨 활동, 연애를 안 하고. 예, 연애 한 번도 이거 좀 슬픈데. 그러니까 예, 그 좋은 연애 안 연애를 하고 정말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살았어? 그러게 말이에요. 다시는 안 돌아오는데.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 결과 없잖아요. 근데 제가 재수 때 정말 열심히 살아서 정말 단 하루도 그렇게 더 못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수는 이제 삼수는 포기했고 그냥 돌아갔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계기에 제 2학년 2학기를 할 때쯤 제 친구 한 명이 토론을 같이 했던 친구 한 명이 연세대 언더우드에 편입을 아까 했다고 얘기했던. 해가지고 편입이 뭐지? 충격. 이러면서 그때부터 얘기를 막 듣고 알아보고 하다가 뭐 한번 해보자. 어차피 이번 학기 이수하고 나면 이제 지원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한 번 더 삼수를 하는 것에 대한 학습량이 많으니까 그죠. 부담감이 좀 있고 그거보다는 편입이 좀 더 그래도 좀 더 수월하지 수월하겠다. 않을까. 예. 수월하긴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재수를 하면 재수는 사실 하루에 뭐 12시간, 15시간 공부하잖아요. 근데 편입은 저는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하루 12시간 공부해야 되는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꾸준하고 편입 성실하게. 논술만. 네, 편입 논술만. 편형은 차원이 달라요. 편입 영어는 또. 아닙니다. 어우, 네, 편입 또, 영어는 아니에요. 저기 계신 분들이라 네, 다 안 돼요. 그건 또 하루 종일 공부해요. 편입 진짜로. 영어 하시는 깜짝 분들은 놀랐어요. 클래스가 굉장히 높으시기 그건 안 돼. 때문에 아우 단어 웬만큼 알아서는 네. 편입 영어도 한번 저 한 번 봤어요. 봤잖아요. 제가 첫 번째 편입을 했을 때 서강대학교 시험을 봤었는데 어우, 저 세상 클래스. 네, 저는 진짜 제가 영어를 단어가? 감히 못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영어 정말 고심 있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40문제인가? 나온 것 같은데 40문제 중에 38개를 제가 못 풀겠더라고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공부 안 하면 2문제 풀 수 있는 게 편입 영어예요. 정말 그게 미국 SAT 시험이랑 미국 대학원 시험 GRE라고 있는데 그 두 개에서 나오는 단어들 보캡 그 책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나오는 단어들로만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무슨 문맥을 통한 추론 그런 거 못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단어를 모른다. 그러면 그냥 틀린 거예요. 그냥 끝. 줄 그으셔야 돼요. 그런 게 편입 영어고 편입 논술만. 논술은 그게 할만해요. 네, 막 12시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업과 병행을 하실 수도 있고 좀 직장을 힘들겠지만 다닐 수도 직장을 있어요. 병행하실 수도 있고 맞아요. 물론 학생 신분이시니까 직장이 뭐 풀타임은 아니겠지만 뭐 인턴을 하시면서 뭐 계약직 파견직을 하시면서 얼마든지 저는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당연히 고생스럽겠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어치브하려고 하시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병행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편입 영어 하시면서도 이게 편입 영어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논술을 할까 말까 고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하셔도 돼요. 왜냐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과목이 아니어서 네.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내가 꾸준히 3시간 정도씩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일주일에 딱 한 번 3시간은 그냥 멍 때려도 가는 시간?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내가 시간만 좀 타이트하게 조정을 하면 충분히 도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또, 뭐, 우리가 후배들한테 결국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긴 했는데, 네. 진짜 마지막 쓴소리 한마디 한다면 무슨 얘기 해주실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그 격려의 말을 드리는 게 더 편하고 더 좋겠지만 그래도 쓴소리를 좀 드리자면 어차피 격려는 많은 다른 영상에서 할 테니까 친동생이 있잖아. 네, 친동생이 친동생도 한대. 네. 오빠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되게 아끼는 동생이. 솔직히 제가 할 만한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좀 일단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기 전에 이것저것 간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할 거라면 정말 제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찾으세요. 이 편입 왜 하시는지. 단순히 여러분들이 연세대 고려대 가가지고 나 니네 네임밸류 얻으러 왔어 라는 마인드로 가면 솔직히 감히 말하건대 떨어질 거예요 아마. 그게 생각보다 큰 그런 모티베이션이 안 돼요. 오히려 이 대학들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원하는 학과에 가서 내가 궁극적으로 이걸 발판 삼아 뭘 이루고 싶은지 본인의 그런 뭔가 희망하는 꿈과 미래가 좀 명확하게 설정이 먼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뭐 수시처럼 무슨 우리 스나이핑이라고 하죠. 막 갑자기 경쟁력이 확 떨어지는 곳에 넣어가지고 갑자기 들어간다거나 편입 논술은 그런 거 없습니다.
기본 가장 낮아봐야 35대 1, 맞아요. 높으면 80대 1 이렇기 그렇지. 때문에 80대. 예,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어줍지 않게 간 보지 마시고 음, 정말 내가 이걸 해야겠다 음, 싶으시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찾으시고 음, 필요한 도움을 분명히 받으시고 받을 때는 정말 열심히 하시고 음. 그렇게 해서 좀 정말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스토리를 분명히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들려요. 정리하자면 선생님한테 그런 거 되게 많이 질문하거든요. 선생님 과를 딱 정하지 못했다. 뭐 저는 철학과도 괜찮고 행정학과도 괜찮고 되게 이제 중구난방으로 인문계가 싹 괜찮다거나 아니면 저는 뭐 행정도 괜찮고 경영도 괜찮은데 여기는 너무 경쟁이 터지니까 난 이쪽을 지원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네.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경쟁률이라고 하는 게 다들 비슷하고 40대 1, 50대 1을 내가 뚫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자신감이 있어도 본질적인 내가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없으면 굉장히 힘든데, 있으면 중간에 공부하는 그 과정이 좀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불안하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 불안감이 조금 더 상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음,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되게 일관성 있고 묵묵하게 잘 나아가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고 있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1차를 어떻게 합격하셨다고 했을 때 이제 쓰셔야 되는 학업 계획서, 그렇죠. 자기소개서, 그리고 이제 뭐 연대는 요즘에 면접이 없다고 하지만 고려대 같은 경우, 뭐 다른 대학 같은 경우 있는 면접에서 다 드러나요, 정말. 그게 그렇죠. 신기한데 음. 한두 마디 하는 거 보는 거, 그리고 한두 마디 쓴 것만 보면 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어느 정도. 느껴져요. 네, 처음 딱 보면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본질적인 측면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고 같이 좀 준비를 꾸준히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유익한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또 이런 시간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궁극적으로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자리 한 번 더 마련을 하려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여러분들께 좀 다 못 풀어드린 어떤 썰들을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한 번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가 다음 꼭지에서 한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